우리는 종종 무기력함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영 신통치 않을 경우, 아니면 갑자기 생활 패턴이 깨져 나른함이 찾아온 경우,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끼는데요. 여름날 소나기처럼 잠깐 거쳐가는 때도 있지만 생각보다 며칠 이상 이어지는 일도 있어요. 우리는 가능하면 무기력으로부터 빠르게 빠져나오는 게 중요해요. 무기력에 빠져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지금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무기력으로부터 조금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뇌과학자 후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불편한 상태에 몰아넣어라 라고 말해요. 불편한 상태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때 묻은 멘탈을 새롭게 멘탈 샤워. 무기력함이란 결국 호르몬 작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무기력 탈출을 위해 무엇보다도 도파민 분비량 증가가 중요한데요. 후버만은 도파민을 보다 빠르게 분비시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불편한 상태에 위치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불편한 상태가 결코 우리 몸에 해가 되거나 위험한 상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말한 불편함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 몸과 마음의 불쾌하지만 안전한 행위입니다. 결코 다치거나 위험해서는 안 됩니다. 후버만은 찬물 샤워를 예로 들었는데요. 온몸에 닭살이 돋는 찬물 샤워가 마냥 내키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즉 우리 몸은 찬물 샤워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경계심을 보이는데요. 이런 불쾌한 상황에 놓임으로써 도파민 분비량이 빠르게 증가하며 우리는 무기력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짧게나마 운동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무기력해진 상태로 침대에 누우면 좀처럼 몸을 일으키기 쉽지 않은데요. 이때 5에서 10분 간만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팔굽혀펴기나 스쿼트를 해보세요. 엄청 하기 싫고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나 하고 불쾌한 감정이 들 수 있지만 막상 하고 나면 한결 상쾌해지고 생기가 도는 스스로를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잠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웨이트를 하는 걸 즐기는 편인데요. 헬스장 문턱 넘어설 때까진 왜 사서 고통받나 할 때도 많지만 막상 운동하고 난 뒤 그 특유의 개운함과 상쾌함이 너무 좋더라고요. 최근 간단한 수술을 받게 되며 잠시 동안 강제적으로 금단의 시기를 갖게 되었죠. 처음 하루 이틀은 괜찮았는데 3일차가 지나가자 점점 몸이 처지더라고요. 운동을 통해 주어지던 도파민이 부족해진 탓이죠. 이제 일주일 후면 다시 운동할 수 있게 되는데 얼른 일주일이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잠시 이야기가 딴 길로 샜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결국 요지는 우리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때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불편한 상황은 결코 도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편한 상황은 내가 원래 해야 할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나의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징검다리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참여해서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참 지난 영상에서 집중력 향상과 관련지어 언급한 명상도 무기력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상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라 별로 불쾌하거나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명상하는 게 진짜 도움이 되나요? 사실 명상이란 건 보기보다 쉽지 않습니다. 명상이란 주변 환경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한테 집중하는 행위거든요. 일단 명상을 하기 위해 자리 잡는 것까진 여차저차 한다고 해도 명상을 하는 시간 동안 잡념 없이 내면에 집중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몸도 움직이지 않고 호흡에 온전히 집중해야 하고요. 특히 평상시 컨디션이 아닌 무기력한 상태라면 더욱 힘들겠죠. 따라서 명상 또한 무기력을 벗어나는 불쾌한 행위의 한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후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어떤 행동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절한 5가지 불쾌한 목록을 만들어 보라고요. 그리고 무기력에 빠졌을 때 해당 항목을 적용해 보는 거죠. 오늘은 무기력을 보다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위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는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흘러 무기력함이 옅어지거나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인 경우 말이죠. 근데 그만큼 자신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고 등 떠밀려 억지로 한 만큼 업무의 성과나 효율이 좋지 않을 거예요.
이왕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좋은 컨디션으로 하면 더 좋겠죠? 오늘 유튜브 영상을 마무리한 후 저도 저만의 불쾌한 목록을 한번 작성해 봐야겠네요. 일단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버피 테스트가 있네요. 언제든 도구 없이 바로 할 수 있고 언제 하든 결코 만만치 않은 운동이거든요. 생각만 해도 벌써 아찔한 걸 보니 목록에 포함시키기에 제격이겠네요. 여러분은 자신만의 불쾌한 목록이 있으신가요? 아직 없으시다면 오늘 잠자리에 눕기 전에 꼭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멘탈 샤워였습니다.